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경제 계속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하게 어떠한 이야기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 경제가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길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경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언제나처럼 만화부터 보고 갈게요. 우와, 아빠, 이분은 할아버지 아니세요? 맞아, 할아버지께서 독일에 일하러 가셨을 때의 모습이구나. 아빠가 외국 출장 다니시는 것처럼요? 맞아, 우리 집 남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일을 하지. 우리 아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이요. 아유, 맙소사. 해적도 세계를 누비기는 하지.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1997년 외환위기, 진짜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 경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와 같은 경제의 성장은 근로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기업가, 회사, 공장과 같은 기업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각각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근로자, 기업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각각 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다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곳마다 근로자분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란 얘기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선생님 큰언니가 있어요. 작은 언니도 있어요. 자, 큰언니 남편 선생님에게 큰 형부라고 불리는 분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건설 현장에 가 계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로 와서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가서 무더운 더위와 싸워가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선생님 주변에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가슴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없나요? 여러분이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어서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맞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분들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같은 경우는요, 공장, 회사를 세운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만큼 이분들이 공장이나 회사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요. 국외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외국 돈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가 열심히 세웠고 세운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세우고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그냥 글로 읽어두셔요. 정부가 정말로 어떠한 시설을 세웠는지,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어떠한 산업을 육성시켰는지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직접 확인이 될 거니까요. 지금은 정부는 이렇게, 기업가는 이렇게, 근로자분들은 이렇게 각각 노력을 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손에 꼽혀요. 우리나라 배가 세계 곳곳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엄청 커다란 배를 일찍부터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로 내려가면은 거북선. 물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만들어진 전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 일찌감치 다 확인이 된 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를 잘 만드는데요. 조선 산업을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들이 배 만드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분도 있어요. 그리고 항구를 정비하는 정부도 있고요. 조선 산업의 육성 방안을 찾는 정부. 정부는 항구를 정비하고 또는 항구를 커다랗게 만들어요. 항구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부가 조선 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앞에서 정부의 역할 이미 확인했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다. 그를 통해서 주요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 하나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조선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정부의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를 만들 때 당연히 색을 칠해야 되는데 색을 칠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색을 칠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근로자분의 모습도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전자 장비를 다루고 있는 근로자분의 모습도 여기 보이고요.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도 보여요.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술 개발이 필요해.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가.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는 기업가.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이 가격에 사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가분도 있고요. 심지어 정부도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 기업가, 근로자 이 셋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 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표로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근로자분들은 기계를 다루는 분도 있고요. 색을 칠하는 분도 있고요. 전자 장비를 다루는 분도 있었어요.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업가 같은 경우는요.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기도 하고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기도 하고 기업가는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죠. 정부도 노력했죠. 항구를 정비합니다. 육성 방안을 찾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식으로요. 조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기업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걸 다시금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 제철 산업, 섬유 산업, 석유, 화학 산업, 건설 산업 등에서도요. 이렇게 각각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 조선 산업을 꼽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길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걸 확인했지만 조선 산업 말고도요. 자동차 산업, 제철 섬유, 석유화학, 건설 산업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요.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근로자, 기업가, 정부의 모습을 살펴보는 개념학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요. 요 이야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요.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분들은요.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컴퓨터를 조립하는 일도 하기도 했고요. 연구소에서 식물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산업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는 근로자분들을 바탕으로 하여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는 근로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근로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국외 근로자. 선생님네 큰형부. 3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한 2주 정도 돌아와요. 그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독일이랑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일하러 가는 근로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독일에 파견된 광물을 캐는 광부. 지금 사진에는 광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의 수가 부족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독일로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 일대에는 여러 건설 현장이 많았는데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친했던 친구. 이름도 안 까먹었어. 현정이. 이현정. 친구네 놀러를 가면은 아빠가 항상 안 계신 거야. 근데 현정이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처음엔. 그런데 선생님이 눈치도 없이 야, 너희 아빠는 왜 안 보여? 막 이랬죠, 선생님이. 우리 아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셨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옛날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건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나중에 오셨어요. 나중에 오셔서 우와, 덩치가 엄청 좋으셨던 현정이 아빠의 모습도 아직도 생각납니다. 실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국외 지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국외 근로자분들은 계셔요. 리비아 수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베트남에서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외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국외에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분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덕분에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하고 외국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일을 이분들이 맡고 계신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기업가 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기업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공장이나 회사를 세웠다. 이런 공장이나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므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된 겁니다. 게다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필요했겠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자그마한 기업을 중소기업, 엄청 큰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거든요. 그중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여건이 어려워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기업에 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 제품을 여러 나라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렇죠. 외국에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은 외국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는 공을 세운 사람들이 기업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 기업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외 근로자분들도 국외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만큼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업가분들도 이러한 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기업가가 공장이나 회사를 세우는 분들이라니까요. 이분들이 공장이나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 거죠.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근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그만큼 돈을 벌어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였어. 이해됐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또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먼저 볼게요. 정부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어요. 왜 앞에서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짤막하게 글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라고 예고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부는요, 고속국도와 같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고속국도가 서울과 부산을 오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경부고속국도예요. 또 빠르게 오갈 수 있어요. 고속국도다 보니까 서울부터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까지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물자 운송이 빠르게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운송된 물자를 이용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포항 제철소, 제철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정부가 만들어줬어요. 이러한 포항 제철소를 바탕으로 해서 제철 산업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광양 컨테이너 부두,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대한 부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에 여러 가지 물자가 실려서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외국에서 실어 나른 물자도 컨테이너로 쉽게 운반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무역 박람회라고 해서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정부가 많이 개최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하고 경제 교류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외국하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노력을 누가 했다고요? 정부의 노력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사진을 통해서요,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짤막하게 봤다면 글로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요 산업을 발전시켜요. 제철 산업 발전시켰다며, 그죠? 그런 내용을 예로 해서 주요 산업 발전시킨 거 확인해요. 개인과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고요. 고속국도, 제철소, 부두와 같은 시설을 건설한 거 사진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한다.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각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쉽게 홍보를 해주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홍보가 잘 되면 수출이 늘어나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개념학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